요즘 제 하루는 알람으로 시작 안 해요. 불안으로 시작해요. 눈 뜨자마자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단톡방부터 봐요. 왜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더 중요해요. 과제 공지 올라왔나? 교수님이 파일 다시 내라고 했나? 조교님이 주격 바뀌었다고 했나? 눈은 떴는데 마음은 바로 죄송합니다 상태예요.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세가 출근하는 사람 자세예요. 몸은 이불 안에 있는데 표정은 이미 지하철 6호선 타고 있어요. 저희 같은 디자인과 학생은 낭만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아침 햇살 받으면서 스케치북 펼치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오늘의 영감을 찾고, 현실은 핸드폰 밝기 최대로 켜고 지난밤 저장 안 된 파일부터 찾죠. 영감은 무슨 자동 복구 파일이 더 절실해요. 엄마가 가끔 물어봐요. 학교 다니는 거 맞지? 왜 맨날 그렇게 피곤하냐고. 맞아요 엄마. 학교는 다니는데 체력은 퇴근해요. 친구도 그래요. 너는 왜 아침부터 한숨 쉬냐고. 제가 그랬어요. 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예열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웃긴 거, 하루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오늘 망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또 씻고 나가요. 학생의 진짜 재능은 창의력이 아니라 망한 기분으로도 출석하는 능력이거든요. 등굣길에 늘 생각해요. 나는 예술하러 가는 사람인가? 그냥 가방 무거운 직장인 인턴인가? 집에서 나올 때는 분명 다짐하거든요. 오늘은 감각 있게 살자. 지하철 타는 순간 바로 현실로 돌아와요. 감각은 무슨?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내 발이 아직 내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저는 지하철에서 레퍼런스도 봐요. 폰으로 작업, 참고 이미지 넘기면서 오늘은 좀 세련되게 시작해보자 하죠. 근데 제 주변 사람들 화면도 다 비슷해요. 누군가는 취업 공고 보고, 누군가는 토익 단어 보고, 저는 핀터레스트 보고. 다들 되게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표정은 똑같아요. 이미 삶한테 한 번 진 표정. 가끔 제 옆자리 사람 화면에 엑셀 떠 있으면 괜히 부러워요. 저건 적어도 칸이 있잖아요. 제 인생은 칸이 없어요. 무드보드만 있어요. 방향성은 있는데 도착지는 없어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희 과는 등교하면서 뭐 생각해? 제가 그랬죠. 오늘도 교수님이 내 작업 보고 조용히 한숨 안 쉬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친구는 디자인과는 자유로워 보여서 좋겠대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 자유로워. 대신 불안도 자유분방해. 서울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게 그래요. 멋있어 보이려고 검은 옷 입고 이어폰 끼고 서 있는데 속으로는 프린트 몇 장 뽑을 돈 계산하고 있어요. 예술하러 가는 길인데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영감이 아니라 교통비예요. 디자인과에서 제일 무서운 시간은 발표가 아니에요. 크리틱이에요. 발표는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크리틱은 교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순간 내가 며칠 동안 붙잡은 작업이 갑자기 남의 물건처럼 보여요. 진짜 신기해요. 어제 새벽 3시까지 보정하고 정리하고 폰트 간격 맞추면서 이건 된다 싶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세요. 이걸 왜 이렇게 했죠? 그럼 끝나요. 저도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게요. 저는 왜 이렇게 했죠? 더 웃긴 건 교수님 말투가 막 세지도 않아요. 되게 조용하세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큰 소리로 혼나면 억울하기라도 하지. 조용하게, 방향이 조금 모호하네요. 이러시면 제 인생 전체가 모호해져요. 작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레이어째 밀려요. 친구들이랑 크리틱 끝나고 꼭 복도에서 모여요. 서로 첫 마디가 똑같아요. 너는 뭐라고 하셨냐? 그거 거의 전화예요. 누가 잘했는지보다 누가 덜 아팠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교수님이 내 작업을 비판하신 건지 나를 재설계하신 건지 모르겠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과는 매주 인격 리뉴얼이야.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제일 오래 남아요. 자존심은 상하는데 부정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괜히 작업 다시 열어봐요. 상처 받았는데도 수정은 해요. 그게 학생이에요. 울면서도 저장은 해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AI 있으니까 디자인 빨리 하겠네. 저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드디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밤새는 일 좀 줄겠구나.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빨라진 건 툴이고 더 바빠진 건 저예요. 예전에는 시안 하나 망하면 그냥 망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시안이 15개가 한 번에 나와요.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애매하게 괜찮아요. 완전 좋지도 않고 완전 별로도 아니고 사람 미치게 하는 정도로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버리질 못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살릴까? 다시 돌릴까? 내가 한 건 뭘까? 이 감성은 내 취향일까? 아니면 알고리즘 취향일까? 작업이 아니라 자아 토론회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AI 잘 쓰면 편하겠다. 제가 그랬죠. 하나인 게 아니라 선택 장애가 고화질로 온 거야. 더 웃긴 건 교수님도 금방 아세요. 이것들 썼지. 그 말 듣는 순간 괜히 찔려요. 아니, 쓴 건 맞는데요. 제가 놀려고 쓴 건 아니고요.
하려고 쓴 거예요. 결국 마지막엔 또 제가 다 고쳐요. 책 다시 보고 간격 다시 맞추고 텍스트 다시 만지고. AI가 미래라는데 제 현실은 더 손이 많이 가요. 기술은 진화했는데 마감은 여전히 제 멘탈보다 빨라요. 점심시간 되면 되게 웃겨요. 아까까지는 다들 작품 얘기했거든요. 컨셉이 어떻고 시선 흐름이 어떻고 이 작업이 사회를 어떻게 읽고 있나. 근데 12시만 넘으면 다 무너져요.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가 아니라 메뉴예요. 디자인과 학생의 미감은 결국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시험 받아요. 저는 늘 고민해요. 삼각 김밥 하나로 버틸까? 컵라면까지 갈까? 이게 그냥 점심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남은 집중력이 여기서 결정돼요. 너무 가볍게 먹으면 3시쯤 모니터 보다가 영원히 먼저 꺼지고 너무 무겁게 먹으면 작업실 들어가자마자 졸아요. 디자인은 밸런스가 중요하다더니 제일 어려운 밸런스는 탄수화물이에요. 친구가 묻죠. 너를 왜 그렇게 라벨을 오래 봐? 제가 말해요. 나는 지금 음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생존 전략을 짜는 거야. 또 어떤 날은 카페 가서 그럴듯하게 먹고 싶어요. 괜히 창가 자리에 앉아서 나도 좀 감성 있는 학생처럼. 근데 막상 계산할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돈이면 출력 2번 할 수 있는데. 결국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요. 제 식사는 늘 예술과 현실의 중간 어디쯤 있어요. 입으로는 크리에이티브를 말하는데 손에는 할인 행사 음료가 들려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묘하게 위로돼요. 참 꿈을 꾸다가도 따뜻한 컵라면 하나 앞에선 일단 오늘도 살아야지 싶거든요. 카페에서 작업한다는 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이 좋았어요. 카페에서 작업해. 약간 창작하는 사람 같고 바쁜데 멋있는 사람 같고. 근데 현실은요, 작업이 아니라 체류예요. 저는 거기서 창작보다 체류를 더 오래 해요. 일단 자리 잡는 순간부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콘센트 가까운 자리 있나? 햇빛 너무 세진 않나? 옆 테이블 너무 조용해서 내가 타자 치는 소리 민폐는 아닐까? 저 앉으면 이제 노트북을 펴죠. 근데 바로 작업 안 해요. 음악부터 고르고 파일 정리 조금 하고 갑자기 바탕화면 더러워 보여서 폴더 만들고 그러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진짜 웃긴 건 이 모든 걸 할 때 표정은 엄청 진지해요. 누가 보면 큰 프로젝트 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아직 파일도 안 열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카페에 4시간 있었잖아. 많이 했겠다. 제가 그랬죠. 배터리랑 죄책감은 많이 쌓였어. 그리고 꼭 그런 날 있잖아요. 옆자리 사람은 뭔가 엄청 열심히 해요. 이어폰 끼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럼 괜히 저도 급해져요. 그래서 저도 화면 막 넘겨요. 작업하는 쪽. 근데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카페는 이상한 곳이에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데 막상 나오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또 가요. 집에서는 너무 풀어지고 학교에서는 너무 숨막히고 카페는 그 중간쯤 되거든요. 집중은 잘 안 돼도 적어도 나 아직 포기 안 했다라는 느낌은 줘요. Sometimes 너의 그건 아니죠. 아무튼 저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생산성 인척을 합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모든 파일이 진지해 보여요. 낮에는 그냥 과제였거든요. 근데 밤에 혼자 앉아서 포트폴리오 폴더 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건 단순한 제출물이 아니라 제 미래를 압축해놓은 증거물 같아요. PDF 몇 장인데 왜 이렇게 무겁죠? 컴퓨터는 가벼운데 마음은 계속 버벅거려요. 저는 작업 정리하다가 꼭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이 페이지는 괜찮은가? 이 프로젝트는 넣어도 되나? 이거 보면 사람들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까? 아니면 그냥 밤새운 흔적만 보일까? 디자인은 원래 보여주는 일이라는데 이상하게 제 작업을 볼수록 제가 숨고 싶어요. 잘한 건 티내고 싶은데 부족한 건 저만 알고 싶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그거 다 한 파일 안에 넣으래요. 잘한 척도 해야 하고 솔직한 척도 해야 하고 성장한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학생이 아니라 브랜드가 된 기분이에요.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포트폴리오 정리했어? 제가 말했죠. 정리는 했지. 멘탈은 아직 분류 안 됐어. 또 누가 그래요. 그냥 네 스타일 보여주면 되잖아.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스타일보다 마감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인데요. 밤에는 다들 괜찮은 척이 안 돼요. 낮에는 웃으면서 넘긴 말들이 갑자기 크게 들려요. 취업은 어떻게 하지? 나는 뭐가 강점이지? 계속 해도 되는 걸까? 근데 결국 또 수정해요. 불안해서 접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한 번 더 열어보는 거죠. 그게 제일 학생 같아요. 무서운데도 저장은 계속해요. 새벽에 마지막 저장 누를 때마다 늘 비슷한 생각을 해요. 진짜 내일은 좀 일찍 자야지. 근데 그 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는 사람도 저예요. 그건 절대 안 지켜진다는 거. 디자인과 학생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무너지는 과정을 고화질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컴퓨터 닫고 누우면 몸은 진짜 끝났어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뻑뻑하고 오늘 하루 내가 뭘 한 건지 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머리는 또 이상하게 안 꺼져요.
아까 교수님이 한 말이 다시 들리고 낮에 봤던 레퍼런스가 다시 떠오르고 갑자기 수정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왜 꼭 입을 들어오면 아이디어가 와요? 낮에는 그렇게 안 오더니. 제 영감은 창의적인 게 아니라 예의가 없어요. 친구가 새벽에 연락해요. 아직 안 자. 제가 답해요. 이제 자려고. 근데 그 말 보내고 또 파일 열어요. 우리 과에서 이제 자려고는 종료 멘트가 아니라 2차 시작 신호예요. 그래도 웃긴 건 그렇게 맨날 지치고 망했다고 말하면서도 다음날 또 학교를 가요. 또 참고 이미지 찾고 또 수정하고 또 혼나고 또 배워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자신감보다 습관으로 버티는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진짜 같아요. 엄청난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도 계속 해보는 거. 그게 학생 같고 그게 저 같아요. 결국 제 하루는 늘 완성보다 저장으로 끝나요. 완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장. 내일의 나한테 넘기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웃기고 좀 짠해요. 오늘의 제가 내일의 저를 제일 못 믿으면서도 결국 제일 많이 맡기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날 눈 뜨면 시간보다 먼저 불안을 확인하겠죠. 근데 뭐 어때요? 그 불안 들고도 계속 학교 가는 사람이면 아직은 해볼 만한 거잖아요.